안녕하십니까. 능지과학교실의 대표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증명법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동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대우증명법과 기루법은 증명할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다른 명제를 증명하였죠. 동일법은 결론의 명제를 부정하지 않고 반대로 긍정합니다. 동일법의 논리적 구조를 제대로 설명한 교과서가 없는데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 동일법이 어떤 구조로 증명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동일법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을 겸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간접증명법인 대우증명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법의 준비 단계로 영명제를 정의하고 영명제를 근거로 하는 동일법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증명법을 익히기 위해 실제로 연습 문제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에서 자연법칙에 영명제가 항상 참여되는 구조를 동일법의 논리적 구조를 적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루법과 대우증명법은 대표적인 간접증명법이었습니다. 간접증명법은 증명하여야 할 문제의 명제를 직접 증명하지 않고 다른 명제를 증명한 다음에 문제의 명제와 증명한 다른 명제 사이의 관계에 의해 명제를 증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우증명법은 족구문 명제 P이면 Q이다와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동치이다. 즉 명제의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족구문 명제가 참이면 대운 명제도 참이 되므로 족구문 명제를 증명하는 대신에 대운 명제를 증명하면 족구문 명제를 증명한 것과 같다는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 반대 증명법이 유용한가 하면 증명하여야 할 족구문 명제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거나 반대로 너무나 어려운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은 그 당연한 정도만큼 어떻게 증명을 할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은 증명이 어렵죠. 또는 반대로 증명할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직접 증명하는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할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증명할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달리 말해 거짓이 되는 명제는 증명이 쉬운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의 증명이 어렵다면 거짓의 증명은 쉬운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족구문 명제의 내용을 부정하는 명제가 대우명제이므로 대우증명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루법도 논리구조가 대우증명법과는 다르지만 부정명제를 이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필요하면 근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지난 시간에 동치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리표 분석을 하였는데 진리표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진리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족구문 명제의 가정 P가 가질 수 있는 진리값 TTFF 거짓과 대우명제에 적용할 명제 P의 진리값을 TTFF로 같게 놓습니다. 명제 Q의 진리값도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참거짓 TFTF로 족구문 명제와 대우명제가 같게 놓습니다. 그러면 대우명제에서 명제의 부정에 해당하는 진리값은 배중률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바로 정해집니다. not Q는 TFTF의 부정이므로 FTFT가 되고 not P는 TTFF의 부정이므로 FFTT가 됩니다. 그러면 족구문 명제의 진리 분석에 따라 족구문 명제의 진리값은 TFTT가 되고 대우명제의 진리값도 TFTT가 되어서 진리값이 같으므로 같은 명제, 즉 동치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대우증명법은 동치관계를 이용한 간접증명법인데 오늘 살펴볼 동일법도 동치관계를 이용하는데 동치관계에 있는 명제가 대우명제가 아니라 영명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법이 가지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명제를 알아야 합니다. 명제에서 족구문 명제와 족군 명제는 똑같지 않지만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족군 명제는 방정식의 해가 여러 개 있듯이 명제를 참이게 하는 경우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참인 경우를 한 가지로만 제한하면
논리 구조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명제를 표현하는 문자를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조건부 명제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역방향으로 추론하는 것으로 변형한 Q이면 P이다는 나 Q이면 나 P이다는 대우 명제가 되었습니다. 역명제는 어떻게 변형하는가 하면 이름 그대로 추론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되겠습니다. 이 명제를 조건부 명제의 역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역명제도 대우 명제처럼 조건부 명제에서 정의되므로 조건부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법은 조건부 명제와 역명제가 동치인 것을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건부 명제가 역명제와 동치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도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제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된 조건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는 방정식에 근이 되면 되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가 하나 이상이 됩니다. 방정식에 근이 2개 있으니까요. 이같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를 모두 모아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는 소문자로 표현된 명제 기호의 대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소문자로 표현된 조건명제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표현할 수가 있고 P가 참인 경우는 진리집합 P의 원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제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표시하면 Q가 참인 경우는 Q의 원소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는 명제 P가 참이고 명제 Q도 참입니다. 그러므로 조건명제 P도 참이고 Q도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분집합 관계가 조건부 명제가 참이 되는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같은 이치로 역명제 Q이면 P이다가 참인 경우는 조건명제 Q도 참이고 P도 참이어야 하므로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의 부분집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명제가 참인 경우와 역명제가 참인 경우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동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명제의 증명을 직접 하지 않고 역명제의 증명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명제와 역명제가 동치가 되어야 합니다. 동치이면 조건부 명제가 참이면 역명제도 참이 되므로 역명제의 증명으로 조건부 명제의 증명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조건부 명제를 증명하는 대신에 역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동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명제가 참일 때 역명제도 참이 되는 동치가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역명제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Q가 P의 부분집합이므로 두 집합이 같으면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됩니다. P 이꼴 Q이면 즉 P와 Q가 같으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므로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부 명제가 참이 되고 P이면 Q이면 즉 P와 Q가 같으면 Q는 P의 부분집합이므로 Q이면 P이다라는 역명제도 참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명제의 진리집합 P와 Q가 같으면 동치이면 두 명제 조건부 명제와 역명제가 동치가 됩니다. 여기서 동치인 진리집합은 조건부 명제 P이면 Q이다나 역명제 Q이면 P이다의 진리집합이 아니고 조건부 명제 P이면 Q이다를 구성하는 구성명제의 P와 Q의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두 명제 P와 Q의 진리집합 P와 Q가 동치이면 두 명제로 이루어진 조건부 명제와 역명제는 동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건부 명제의 증명을 직접 하지 않고 역명제의 증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부 명제를 구성하는 두 명제 P와 Q의 진리집합이 동치인 것을 확인하면 역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조건부 명제의 증명을 대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논리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명제 동치의 조건인 진리집합의 동치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많으면 동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리집합의 원소가 오직 하나뿐인 경우는 명제 자체가 참인 경우이므로 동치를 확인하기가 가장 수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법의 적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동일법을 적용하는 조건을 미리 정하는데, 동일법은 조건문 명제를 구성하는 가정명제와 결론명제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오직 하나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고 해도 동치인 것은 아니므로 두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명제가 참임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영명제의 증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두 진리집합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데 참이 된다면 원소가 하나뿐이므로 동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진리집합이 동치이므로 조건문 명제와 영명제가 동치가 되고, 이미 영명제는 참임을 증명하였으므로 조건문 명제도 동치 조건에 따라 참임을 받아들이고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 됩니다. 동일법의 논리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교과서에도 논리 구조를 이처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법의 증명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진리집합이 동치인 조건을 쉽게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문제에 조건문 명제에서 가정명제와 결론명제가 참인 경우가 오직 하나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실 유일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 직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필요하다면 엄밀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유일성의 증명은 보통 기록법을 사용합니다. 유일성이 하게 되면 조건문 명제에 결론명제 Q가 참임을 가정합니다. 기록법과 대오증명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데 반해 동일법은 결론이 참임을 가정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Q가 참임을 가정하면 참이 되므로 영명제 Q이면 P에다가 성립하게 되고, 이 영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영명제가 참임으로 결론명제와 가정명제는 참인 경우가 한 가지 뿐이므로 동치가 됩니다. 동치를 만들기 위해서 유일성을 가정하였죠. 확인하였죠. 그러면 가정과 결론명제 P와 Q가 동치이므로 조건문 명제 P이면 Q이다와 영명제 Q이면 P이다가 동치가 됩니다. 따라서 두 명제가 동치인데 영명제는 이미 참임을 증명하였으므로 조건문 명제도 참이 되어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논리 구조가 바로 와닿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증명 절차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법으로 증명하는 대표적인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교과서마다 동일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과정은 발견하기가 힘들므로 여기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꼭지각을 이등분한다. 이 명제의 내용을 분석하면 이등분 삼각형은 배경으로 주어져 있고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가정이고 꼭지각을 이등분한다가 결론이 됩니다. 이 명제의 내용은 평면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각을 지나도록 그리면 안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각을 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해 보이지만 직접 증명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증명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을 부정하여 꼭지각이 이등분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땅한 논리 전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알려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명제의 영명제인데, 이 명제의 증명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인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오직 하나뿐이고 결론인 꼭지각의 이등분선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유일성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록법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유일성을 만족하고 영명제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으므로 동일법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번 절차인 가정과 결론의 유일성은 직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번 절차인 결론 명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참임을 가정하죠. 영명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몇 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가 참이 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명제를 평면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주어진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밑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B는 선분 AC와 같아집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각 BAD와 각 CAD도 같아집니다. 그리고 AD는 공통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SAS 합동이 되겠습니다. 합동이므로 선분 BD와 선분 CD가 같고 각 ADB와 각 ADC가 같은데 평각의 반이므로 90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영명제가 참이 되었으므로 결론 명제와 가정 명제는 참인 경우가 한 가지뿐이므로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인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과 결론인 꼭지각을 이등분한 선이 같은 선이 되고 이 순간에 우리는 꼭지각을 지나는 선을 그릴 수가 있지요. 조건문 명제와 영명제가 동치가 됩니다. 따라서 영명제는 이미 참임을 증명하였으므로 조건문 명제도 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동일법에 의한 증명 과정입니다.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정사각형 ABCD 내부의 한 점 E에서 각 DAE와 각 ADE가 모두 15도가 되면 삼각형 EBC는 정삼각형임을 증명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능적인 동일법 문제입니다. 문제를 분석하면 정사각형은 배경으로 주어져 있고 점 E에서 꼭지점에 그은 선의 각이 15도가 되는 것이 가정이고 점 E에서 대변에 그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삼각형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므로 간접증명법을 생각해 보는데 결론을 부정하여 정삼각형이 아니라고 해도 논리 전개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인 두 각이 15도가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고 결론인 변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도 하나밖에 없으므로 가정과 결론의 유일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동일법의 전제 조건을 만족함으로 동일법으로 증명해 보이기로 합니다. 먼저 결론이 참임을 가정하여 점 E가 만드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영명제의 증명을 통해 두 개의 유일성이 동칠한 것만 증명하면 동일법에 의해 명제가 증명된 것이 됩니다.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고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므로 선분 BC와 BE가 같고 BE와 BA가 같습니다. 정삼각형의 내각이 60도이므로 각 ABE와 각 DCE는 30도가 됩니다. 직각에서 60도를 빼면 30도죠. 각 삼각형 ABD와 삼각형 DCE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므로 밑각이 같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각 BAE와 각 BEA, 각 CDE, 각 CED는 75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각 EAD와 EDA는 15도가 되어서 사각형 안에 한 점이 만드는 정삼각형이 다른 꼭지점에서 만드는 각이 15도가 되므로 영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였고 가정과 결론의 점 E는 동치가 되어서 같은 점이 됩니다. 문제의 명제가 만드는 점 E와 영명제가 만드는 점 E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의 명제와 영명제도 동치가 되어서 영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였으므로 명제도 참이됨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일법의 논리 구조와 증명 절차가 잘 이해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동일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자연법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인과관계의 개념을 계량화를 통해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인과관계는 하나의 원인에 대해 하나의 결과만을 대응시키므로 유일성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가속도 법칙을 문자로 표현하면 질량체에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긴다입니다. 이 명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FA면 MA가 됩니다. 이 명제의 역명제는 질량체에 가속도가 생기면 힘이 작용하였다가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MA면 F가 됩니다. 물리 문제를 풀 때 명제뿐만 아니라 역명제도 참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해서 역명제가 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의 인과관계는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를 대응시키므로 구조적으로 가정과 결론의 유일성이 보장됩니다. 또 자연법칙은 족구문 명제가 참임을 표현하므로 가정인 원인과 결론의 결과가 동치가 되고 족구문 명제인 자연법칙과 역명제가 동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은 항상 참이므로 역명제도 항상 참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에서는 역명제를 항상 참이라고 받아들이므로 아무런 의심 없이 가속도 값으로 힘의 크기를 구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동일법도 기루법이나 대우정면법처럼 간접정면법이지만 주어진 족구문 명제와 역명제가 동치가 되는 조건을 이용하여 역명제를 증명함으로써 문제의 족구문 명제를 증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동일법을 적용하는 조건은 족구문 명제의 가정과 결론이 참이되는 경우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유일성이라는 것과 유일성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역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면 여기서 역명제를 증명하는 절차가 나오게 되죠. 두 유일성이 동치가 된다는 것과 두 유일성이 동치가 되면 족구문 명제와 역명제도 동치가 되므로 역명제의 증명을 통해 족구문 명제를 증명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성리를 증명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연역구조의 출발선이 되는 공리와 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